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8시간씩 1년이면 3000시간이나 하는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잠자는 자세예요. 잠이야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는 게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바로 녹내장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김 씨가 엎드려서 자요라고 대답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자세가 문제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면의학을 연구하는 박건우입니다. 12년째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면 자세는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하루 8시간씩 자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정말 위험해요. 눈에도 나쁘고 목과 허리에도 나쁘고 심지어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왜 엎드려 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야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실제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도 공개하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수면 자세도 찾아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잠들어 있는 8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기억이 정리되죠.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자는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편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항상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척추는 S자 모양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곡선이 몸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이 S자 곡선이 무너져요. 8시간 동안 계속 틀어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죠.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도가 압박받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눈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정 자세로 자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 위험이 커져요. 현대인들의 수면 습관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거나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가 아침까지 자거나 베개 없이 자거나 이런 습관들이 누적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자꾸 뒤척이게 되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그럼 올바른 수면 자세는 뭘까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유지하는 자세면 돼요. 척추의 S자 곡선이 무너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호흡이 편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자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키, 몸무게, 체형,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최적의 자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위식도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자세로 자시는 게 좋아요.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가장 피해야 할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위험한 수면 자세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도 엎드려 자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먼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는지 알아볼까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약 15%의 사람들이 주로 엎드려 잔다고 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죠? 특히 젊은 층에서 엎드려 자는 비율이 높았어요.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많았고요. 어릴 때부터 엎드려 자는 게 편했어요. 다른 자세로는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성인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누운 자세에 따른 안압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천장을 보고 누웠을 때 안압은 16.2mm 수은주였어요. 그런데 엎드려 누웠을 때는 19.4mm 수은주로 올라갔어요. 3점이나 높아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해안서울안과 이주용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압은 1mm 수은주만 낮아져도 녹내장 진행 속도가 10% 늦춰질 정도로 녹내장 발생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압이 3mm 수은주 올라간다는 건 녹내장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엎드리면 안압이 올라갈까요? 엎드려 자면 머리와 목에 압박이 가해져요. 그러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녹내장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아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눈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문제가 생겨요. 엎드려 자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이 자세를 8시간 동안 유지하면 목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요.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지면서 일자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 위험이 높아지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 자면 배와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려서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져요. 이 자세는 허리 근육과 인대에 계속 스트레스를 가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픈 경험 있으시죠? 엎드려 자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호흡에도 문제가 생겨요. 엎드려 자면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려서 폐가 완전히 팽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호흡이 얕아지고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그럼 엎드려 자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점진적으로 바꿔보세요.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점점 바른 자세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베개를 활용해보세요. 등 뒤에 베개를 놓으면 뒤로 돌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질 때까지 참을성을 가지세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잠든 후에 자세가 바뀌면 깨워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이제 건강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가 가장 좋아요. 그냥 누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대로 누워 자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강북연세병원 최일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목, 등, 허리 등 척추는 몸을 지탱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S자 곡선을 이룹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위해서는 척추의 곡선이 유지돼야 합니다. 맞아요. 핵심은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올바른 누운 자세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뒤통수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누우세요. 베개의 높이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어지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요.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팔과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세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간격이 45도가 되도록 팔과 다리를 살짝 벌려주세요. 팔다리를 완전히 쭉 뻗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벌린 상태가 좋아요. 세 번째, 손바닥 방향에 신경 쓰세요. 손바닥을 천장을 향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깨가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어깨가 말려 들어가면 가슴이 움츠러들고 호흡이 얕아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무릎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무릎 뒤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면 척추부터 엉덩이, 다리에 이르는 관절이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허리가 매트리스에서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지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베개 선택법도 알려드릴게요. 목 베개와 머리 베개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베개가 좋아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베개가 목의 곡선을 잘 지지해줘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탄성이 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베개의 높이는 개인차가 있어요. 목이 긴 분들은 조금 높은 베개가 필요하고, 목이 짧은 분들은 낮은 베개가 좋아요. 어깨가 넓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베개가 필요해요.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푹 빠져서 척추 곡선이 무너져요.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허리 부분이 뜨면서 근육에 무리가 가요.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아요.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직접 누워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소 10분은 누워보시고 허리 부분이 뜨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목과 어깨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편안한 자세로 잠들 수 있어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비틀기 동작도 허리 근육 이완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바른 누운 자세의 장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척추 건강에 가장 좋아요. S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디스크나 협착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녹내장 예방에 효과적이죠. 세 번째, 호흡이 편해요. 가슴이 충분히 확장되면서 깊은 호흡이 가능해요. 네 번째, 혈액순환이 원활해요.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아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 수면의 질이 향상돼요.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자세가 최적인 건 아니에요.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세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자세로 자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최적의 자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부터 알아볼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시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시는 게 좋아요. 왜 왼쪽일까요?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에요. 위는 식도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에 움푹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위산이 아래로 쏠려요.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실린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의 수면 중 위산 역류 발생 횟수가 시간당 3.8회였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 잔 그룹은 0.9회였어요.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조금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상체를 15도 정도 높이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역류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옆으로 자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최일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척추 신경이 느슨하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고 척추관의 공간을 더 넓혀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맞아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척추관이 넓어져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야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임신부들에게는 특별한 자세가 권장돼요.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왼쪽으로 누워 자시는 게 좋아요. 자궁이 하대 정맥을 압박하는 걸 줄일 수 있거든요. 임신부 전용 베개를 사용하시면 배와 다리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서 더 편하네요.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절대 엎드려 자시면 안 되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시면 기도가 더 잘 열려요. 머리를 조금 높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시간은 기다린 후에 누우시는 게 좋아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찾아야 해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주무세요. 어깨 관절염이 있으시면 아픈 쪽 어깨가 아래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수면 자세를 바꿀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바꿔보세요. 새로운 자세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적응할 수 있어요. 베개나 매트리스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세에 맞는 침구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네요. 올바른 자세만큼 중요한 게 수면 환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세로 잠을 자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매트리스 선택부터 알아볼게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푹 빠져서 척추 정렬이 틀어져요. 특히 허리 부분이 과도하게 굽어지면서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어떨까요? 몸의 곡선 부분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해서 압박점이 생겨요. 이상적인 매트리스는 몸의 무거운 부분은 적당히 들어가면서도 허리처럼 공간이 있는 부분은 제대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반드시 직접 누워보세요. 최소 10분은 누워보시고 파트너가 있으시면 함께 누워보는 것도 중요해요. 베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리 베개의 높이는 어깨 너비와 목 길이에 따라 달라요. 옆에서 봤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가 좋아요. 목 베개는 목의 커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은 적당한 탄성이 있는 걸로 고르세요. 무릎 베개도 놓치지 마세요. 옆으로 누워 잘 때나 똑바로 누워 잘 때 모두 유용해요. 침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해요.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예요. 너무 덥거나 추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조명도 신경 써야 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소음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갑작스러운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지만 일정한 백색 소음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에어컨 소리나 공기청정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다른 잡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침구도 중요해요. 시트나 이불의 재질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통기성이 좋고 체온 조절이 잘 되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면이나 리넨 소재가 좋고 화학 섬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면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조금 읽는 이런 루틴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침실에서는 잠자기와 휴식만 하세요. 일하거나 TV 보는 건 다른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뇌가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단계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수면 자세를 바꾸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현재 자세를 관찰해 보세요. 가족에게 부탁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목이나 허리가 아픈지, 개운하지 않은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완전히 바꾸지 말고 점진적으로 바꿔가세요. 예를 들어 엎드려 자시던 분이라면 먼저 옆으로 누워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보조 도구들을 활용해 보세요.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등 뒤에 베개를 놓아서 뒤로 돌아가는 걸 방지하거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보세요. 네 번째 주부터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꾸준히 연습하시고 가족의 도움도 받으세요.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목이나 허리 통증은 없는지, 잠은 잘 잤는지,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적어 보시는 거예요. 2주 정도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수면 자세도 체크해 보세요. 특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성장기에 잘못된 자세로 자면 척추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수면 자세가 더욱 중요해요. 개선 효과를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덜 아프고 잠에서 깼을 때 더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2~3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나 목 통증이 있거나 손이나 팔이 저리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수면 자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절대 피하세요. 안압 상승으로 녹내장 위험이 높아지고 목과 허리에도 무리가 가요.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맞춤형 자세를 찾으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면 왼쪽으로, 척추 질환이 있으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수면 환경도 함께 개선하세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 편안한 침구, 조용한 환경이 모두 중요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나 개선 후기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주변에 잘못된 수면 자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 건강한 잠자리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